박영석 씨는 은퇴 후 평화롭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며 오래된 드라마를 즐겨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상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는 더 이상 대단한 성공이나 경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온함을 깨뜨리는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김현철? 현철 씨는 학창 시절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초대장은 현철 씨 딸의 결혼식 초대장이었고, 하단에는 정갈한 글씨로 꼭 와줘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읽는 영석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현철 씨와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서로 다른 삶의 경로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현철 씨는 대기업에 입사해 빠르게 승진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고, 영석 씨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머무르며 한결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영석 씨가 먼저 용기를 내 현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현철 씨는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아든 영석 씨는 과거의 우정을 떠올렸습니다. 학창 시절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며 그는 그리움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대감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철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영석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현철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영석 씨는 순간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철이구나.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다니. 딸 결혼 축하한다. 현철 씨는 웃음을 섞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꼭 와줘. 우리 친구들 다 모일 거야. 내 얼굴도 보고 싶다. 영석 씨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영석 씨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고 몇몇 친구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의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영석 씨에게 어딘가 이질감이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때 환한 미소를 띤 현철 씨가 다가왔습니다. 영석아,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시 보다니 감격스럽다. 현철 씨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세련된 옷차림과 여유로운 태도는 영석에게 과거의 친근함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안부를 나누었지만 영석 씨는 현철 씨의 태도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동창들끼리 별도의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며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흐름은 점점 현철 씨의 자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산 빌딩이 있는데 처음엔 대출을 끼고 어렵게 샀어. 그런데 위치가 워낙 좋아서 금방 수익이 나기 시작했지. 지금은 연 5억씩 벌어다 준다니까. 영석아, 너도 그런 기회를 잡았어야지. 영석 씨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철 씨는 끊임없이 영석 씨의 과거 선택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왜 젊었을 때 그런 결정을 했어? 지금 보면 정말 아쉬운 선택이잖아. 내 얘기를 들으니 답답하다. 답답해. 영석 씨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에 따뜻했던 우정이 점차 부담스러운 비교와 평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현철 씨는 몇몇 동창들과 함께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영석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현철 씨의 간청에 따라갔습니다. 이 자리가 오랜 우정을 회복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현철 씨는 과거를 떠올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학창시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술이 몇 잔 돌자 대화의 흐름은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용서가 아직도 투자 같은 건 아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 줄게. 그제야 영석 씨는 현철 씨의 초대 의도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옛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현철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정을 위해 만난 게 아니었어? 현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너도 알면 나한테 고마워할걸. 한 번만 들어보라니까. 영석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현철아, 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술자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창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영석 씨도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석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친구에게서 느낀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우정은 단지 그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다는 생각에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석아, 현철이 요즘 힘들다는 소문 들었어? 사업 실패로 빚도 많다던데. 영석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현철 씨의 성공과 여유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우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석 씨는 현철 씨와의 연락을 끊고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갔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몇몇 진정성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활력을 되찾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20년 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가 단순한 반가움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과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